오늘의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는 그리기, 스냅, 구속 조건 추정, 동적 입력, 극좌표 추적, 객체 스냅을 익히는 그리기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들을 충분히 익혀서 그리기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분 그리기 보조 도구만 잘 익혀서 이 명령어에 대한 기본 이해만 충분히 하시면 도면 그리는 거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야 오토캐드로 도면을 쉽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토캐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의 일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명령이 있는데 그리드는 이 모는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는 종이가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드 명령이 되겠고요. 그리드 명령을 ON 했을 때 모는 종이가 나타나고요. 한 번 더 그리드를 클릭해 주시면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오프가 되면 모는 종이가 사라지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모는 종이가 이 배경 화면에 쳐져 있을 때 그리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리드가 꺼져 있을 때 더 잘한다는, 익숙해질수록 그리드가 없어도 도면을 잘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객체 스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토캐드가 가이드해 주는 부분에 따라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쉽고 빠르게 도면을 그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토캐드가 익숙해질수록 그리드 명령은 필요가 없어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오프 상태는 이 화면에 보이는 왼쪽 상태와 같이 되죠. 근데 그리드를 온 상태로 놓으면 모는 종이가 생긴다 그랬죠. 네, 모는 종이가 가이드하는 것에 따라 과거에는 우리가 습작을 하거나 이럴 때도 모는 종이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리기나 미술을 도와주는 장치가 이 모는 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토캐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드를 온 시키는 방법은 메뉴의 도구의 제도 설정으로 온 시킬 수가 있고요. 도구 막대는 상태 막대에서 그리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리본에서는 없고 명령 입력어로 그리드라고 치고 엔터 치거나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시면 그리드가 온 상태로 됩니다. 명령어에 그리드를 치고 온 상태로 두는 걸 확인. 그리드라고 치면 그리드 간격을 얼마로 할지 같은 것들도 나타나죠. 10mm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 간격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버전에 따라서는 상위 버전에서는 이 마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리드 표시하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리드가 온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좀 잘 안 되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드 마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켜셔서 이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리드가 온 상태로 되고 다시 이 부분을 또 선택해주면 오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스냅 모드라는 게 있는데 스냅 모드는 그리드를 따라서 마우스가 찍히는 그런 것이 스냅 모드가 되겠죠. 스냅 모드를 끄면 그리드의 선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지는데요, 마우스가. 이 스냅 모드를 하게 되면 이 그리드를 따라서만 마우스가 찍힌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드 모드에 다양한 옵션이 또 들어있는데요. 좀 전에 그리드의 모는 종이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다 그랬죠. 또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간격 두기는 지정된 값의 그리드 간격을 설정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드를 켜기가 ON이죠. 끄기가 OFF가 되겠습니다. 스냅은 스냅 명령으로 지정한 스냅 간격으로
그리드 간격을 설정하는 거고요. 10mm를 하든 2mm를 하든. 주라고 써 있는 거는 보조, 주는 여기죠. M이라고 써 있는 걸 치시면 되는데, 보조 그리드선 대비 주 그리드선의 빈도를 지정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고, 메이저죠. 메이저선. 가변은 줌 확대 또는 축소할 때 그리드선의 밀도를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계는 리미트 명령으로 지정한 영역 너머에도 그리드를 표시하는 거가 한계고요. 지정한 도면 영역이 요만큼이면 그 옆에까지도 그리드를 집어넣는 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따름은 동적 UCS의 XY 평면을 따르도록 그리드 평면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리드 간격을 X 및 Y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행비가 되겠습니다. 제도 설정에 스냅 및 그리드에서도 이 간격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제도 설정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제도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드 제도 설정에 스냅 및 그리드 명령창에서 그리드 모드의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냅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은 그리드 명령어랑 같이 쓰는 명령어가 되겠는데요. 그리드의 좌표 입력 장치가 정렬되어 입력 장치를 잠그는 모드가 스냅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스냅은 도구의 제도 설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도구 막대의 상태 막대에서 스냅으로 입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명령어로 스냅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거나 또는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셔도 스냅 명령어가 먹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드의 좌표 입력 장치가 정렬되어 입력 장치를 잠그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지정한 값으로 스냅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간격두기고요. 간격두기는 좀 전에 스냅을 치시면 이렇게 간격두기 지정 켜기 끄기가 있고, 종행비, 스타일, 유형. 종행비는 A를 누르고 스타일로 하려면 S를 누르고 명령어를 바꾸면 되는 거죠. 켜기는 스냅 모드를 활성화, 끄기는 스냅 모드를 끄지만 현재 설정을 유지하기. 종행비는 X와 Y 방향의 간격을 다르게 지정하기. 기존은 명령 대기 상태 혹은 실행 상태에서의 스냅 그리드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스타일의 경우는 스냅 그리드의 형식을 표준 또는 등각 투영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고, 유형은 스냅 유형을 원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추정하는 객체 스냅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인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객체 스냅은 구속적 조건을 추정해서 원하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선이 있으면 선에는 끝점이 있고 중간점이 있고, 이 끝점이 두 개가 있죠. 선에는. 근데 어떤 선을 끝점에 연결하려면 이 근처에 가면 마우스가 활성화돼야 되는, 중간점에 연결되려면 중간점으로 이렇게 가면 근처에 삼각형 요 표시가 돼 있어야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끝점 요 부분을 연결하려면 이렇게 가고요. 이 중간점에 원을 하나 그려주려면 중간점을 원점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 끝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요 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 객체 스냅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면을 제가 직접 실습을 따라하기를 하면서, 아마 도면 따라하기는 구강서부터 도면을 직접 제가 그리면서 따라하기를 실시할 거니까, 오늘이 지금 5강이죠. 5강, 6강, 7강, 8강이 설명만 끝나면 9강서부터는 제가 도면을 직접 그리면서 여러분들을 실습을 시켜드릴 텐데요. 그때 이 객체 스냅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설명을 드려서
더 이용하기 쉽게 하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객체 스냅 부분이 오토캐드 그리는 데 있어서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명이 한 번씩 더 나갈 거고요. 객체 스냅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도면 따라하기 하는 시간에 객체 스냅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우스가 객체 끝점이나 중간점, 원점, 사분점 같은데 또는 교차점 같은데 근처에 마우스가 가면 바로 그 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기능이 객체 스냅 기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해를 하시면 도면을 더 쉽고 빠르게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직교, 객체 스냅은 직교가 있는데요. 직교 구속 조건을 추론해서 적용하고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평행은 마찬가지로 평행 구속 조건을 추론해서 적용하고 표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화창이 뜨면 그 설정창에 직교, 평행, 수평, 수직 그 부분이 클릭이 돼 있어 선택이 돼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러면 다 선택을 하면 더 도면을 그리기 쉽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고 다 선택되면 컴퓨터가 좀 느려지거나 버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능만 객체 스냅을 선택해 놓으시고 해야 불필요한 선까지 가이드를 하면서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복잡하게 돼서 여러 가지 선들이 잡혀서 오히려 내 도면 그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취사 선택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점 같은 경우에는 접점 구속점을 추론해서 접점은 탄젠트가 되겠죠. 원의 접선을 구하시오. 그럼 접선 같은 걸 구하는 그 접선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직교는 X라고 표시가 되고요. 네. 평행은 뭐 이렇게도 표시하고요. 그런 부드러움, 동일선상, 동심, 대칭. 동심은 영어로 표시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텐데 카티아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컨센트리시티 동심은 영어로 컨센트리 원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동심이 되겠습니다. 대칭, 시메트리죠. 가름, 일치 일치는 코인시던시라고 그러죠. 일치 영어로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객체 스냅의 그리드의 좌표 표시가 정렬되어 입력 장치를 잠그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치수 탭이 있는데요. 치수 탭은 치수 이름 형식을 이름 같은 경우는 치수 값을 변수 이름으로 표시하고요. 값은 치수 값을 값으로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이름 및 표현식의 경우는 치수값을 변수 이름과 표현식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치수 탭 구속 조건의 치수 탭을 보면 그 부분을 바꾸는 옵션이 뜰 거고요. 자동 구속 탭의 경우는 거리는 일치, 동심, 접선 및 동일선상 구속 조건에 적용하는 것이 거리고요. 각도는 수평, 수직, 평행, 직교, 접선 및 동일선상 구속 조건에 적용하는 것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리고 이 부분이 각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구속 조건 탭에서 요거는 확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적 입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입력은 다이나믹 UCS 이렇게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커서 주변의 명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도면 영역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동적 입력이 되겠고요. 커서 근처에 툴팁의 정보가 표시되고요.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 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명령이 활성 상태이면 툴팁에서
사용자 입력 영역을 제공하고요. 이 값을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해당 필드가 잠금되어서 커서가 입력한 값으로 제한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두 번째 입력 필드는 무시되고 값은 직접 거리 입력으로 해석되죠. 명령을 완료하거나 그립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동작은 명령 프롬프트에 대한 동작과 유사하며 한 가지 차이점은 커서 주변의 주의를 고정시킬 수 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도면 따라하기 하면서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입력이 켜져 있고 꺼져 있고에 따라서 동적 입력이 이제 여기서도 요렇게 이 부분이 파랗게 되면 동적 입력이 켜진 거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죠. 동적 입력 마크가.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입력을 켜거나 끄려면 막대 상태에서 동적 입력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요. F12 펑션 키를 누르면 동적 입력이 임시로 꺼지기도 합니다. 동적 입력에는 포인터 입력, 치수 입력, 동적 프롬프트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존재하죠. 제도 설정해 보면 동적 입력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죠. 포인터 입력, 치수, 요게 포인트 입력이고 요게 치수 입력이고요. 요게 동적 프롬프트 입력이 되겠습니다. 포인터 입력이 가지고 커지고 명령이 활성인 경우에는 14선의 커서가 근처에 있는 툴팁의 좌표로 표시되고 명령행 대신 툴팁의 좌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과 이후의 점에 대한 기본값은 상대 극좌표고요. 이 골뱅이 표시, 표시 기능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절대좌표를 사용하는 경우 샵 기호를 사용하죠. 포인트 입력 설정을 사용하여 좌표의 기본 형식 변경 및 포인트 입력 툴팁이 표시되는 시점을 조정하는데도 이 포인터 입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도면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입력은 치수 입력을 사용하면 두 번째 점에 대한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날 때 툴팁의 거리와 각도 값이 표시가 되고요. 치수 툴팁의 값은 커서 이동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죠. 탭 키를 눌러 변경할 값으로 이동하고요. 치수 입력은 아크, 호죠. 서클은 원, 엘립스는 타원, 라인은 선 및 피 라인은 이 폴리라인이죠. 등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립을 사용하여 객체를 편집할 경우 툴팁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치수 입력에서 치수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커서가 움직일 때마다 이 치수가 변경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도면을 그리시면서 또 한번 이 커서의 변화에 따른 숫자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시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동적 프롬프트가 있는데 동적 프롬프트를 설정하면 커서 근처에 툴팁에 프롬프트가 표시가 되고요. 명령행 대신 툴팁의 응답을 입력할 수 있고요.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러 옵션을 보고 선택하거나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 최근 입력을 표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2D 모형 공간 선택을 해서 제도 툴팁을 선택한 후에 원하는 색상 선택해서 동적 입력 프롬프트의 색상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이 있으면 적용을 눌러서 색상을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교 모드가 있는데 직교 모드는 동적 UCS가 아니고 커서가 직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계단을 수직 계단 같은 거 만들 때 직각으로만 움직이니까 계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옆으로 45도 방향이나 30도 방향으로는 커서가 안 움직이게 커서를 가이드할 때 수평과 수직 모드로만 움직이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직교 모드가 되겠고, 올서고날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올서고날 모드라고 써 있는데 마우스 커서 움직임을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제한을 둘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직교 모드가 오프일 때는 마우스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 방향으로 갔죠. 직교 모드일 때는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을, 직교 모드가 ON일 때는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실습을 할 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직교 모드의 버튼은 이 버튼이에요. 직각으로 되어 있는 버튼. 극좌표 추적 기능이 있는데, 극좌표 추적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정해둔 지정 극좌표 각도로 정의된 임시 정렬 경로를 표시하는 정밀도 도면 도구가 극좌표 추적 도구고요. 극좌표 각도를 30도로 설정해 두면 객체 작성 및 편집 시에 설정해 준 30도 각도로 기준선이 표시되어 원하는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게 극좌표 추적이 45도로 둘 수도 있고 15도로도 둘 수 있고, 이 각도에 따라서 그 각도대로 딱 세팅이 되고요. 메뉴에서는 도구 제도 설정으로 메뉴를 바꿀 수도 있고, 도구 막대에서는 상태 막대에서 극좌표 추적을 넣을 수도 있고, 명령어로 디세팅이라고 이렇게 치셔두고 엔터를 치셔도 극좌표 추적 기능이 먹게 되겠습니다. 극좌표 추적 설정 화면은 도구 막대 버튼의 우측 화살표를 클릭 후 나타나는 메뉴에서 추적 설정 클릭하면 나타나는데요. 제도 설정의 스냅 및 그리드 옆에도 극좌표 추적 기능이 있고요. 90도 뭐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도, 10도, 15도, 18도, 22.5도, 30도, 45도 뭐 이렇게 각도가 있으니까 그 각도로 이렇게 그리고 싶으실 때 이 극좌표 추적 기능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0도 각도로만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게 하고 싶다,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 기능의 도움을 받아서 더 도면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객체 스냅은 5스냅에 대해서 다시 나왔는데 5스냅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스냅은 계속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도형의 끝점, 끝점은 네모로 생겼죠. 끝점, 중간점, 중심, 노드, 사분점, 교차점, 연장선, 삽입점, 수직, 접점, 근처점, 가상교차점, 평행인 경우 이런 부분이 체크가 돼 있으면 이 부분에 근처에 가게 되면 이 체크된 부분처럼 이 네모가 뜬다. 끝점은 네모로 네모, 삼각형, 원 뭐 이런 식으로 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도형의 끝점, 중간점, 원의 중심과 같은 특정 부위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객체 스냅 옵션이 있는데요. 객체 스냅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보면 다양한 옵션이 있고, 그 표시키 크기라든지 표준 크기가 있으니 이 크기를 또 옵션에서 바꾸면 이 객체 스냅의 뭐 끝점이 네모라 그랬죠. 네모의 크기가 좀 조절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간점은 세모라 그랬죠. 세모의 크기도 조절을 될 수 있으니까 객체 스냅 옵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객체 스냅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의 요점 및 학습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주로 배웠냐면 그리드 온오프 기능에 대해 알아봤었고요. 그리드 모드의 다양한 옵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스냅 명령에 대해 알아봤고요. 구속 조건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하학적 탭, 치수 탭, 자동 구속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동적 입력, 동적 UCS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 옵션과 포인트 입력, 치수 입력, 동적 프롬프트를 설정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고요. 올소고널 모드라고 해서 직교 모드는 수직이나 수평선으로만 마우스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극좌표 추적 기능은 0도, 15도,
30도, 45도 뭐 이런 방향으로 각도가 되게 움직이게 할 때, 마우스를 움직이게 가이드해 주고 싶을 때 극좌표 추적 기능을 사용한다고 설명드렸고, 객체 스냅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스냅. 그래서 이 끝점이라든지 중간점, 이 교차점, 접선,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돼 있으면 이 부분 근처에 마우스를 갖고 가면 그 부분이 끝점이다, 중간점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도면 그리기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 객체 스냅이 되겠고,